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이 당원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호도에서 네.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시멘스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100만 당원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예.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예. 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 굉장한 주제로 또 오늘 우리가 예, 서로 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최근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놓은 사건들이 벌어졌죠. 이거 뭐 이거 그냥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은행 강도한테 네. 은행 강도한테 여기 환전 좀 환전소를 맡긴 거죠.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일들이 은행 강도한테 은행 창구를 맡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주제를 잠깐 볼까요? 네. 예. 네. 그 LH 직원의 요 화면을 보면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주범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니냐. 이거 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거 사실 공범 여부 수사해야 되는데 당장 사퇴시키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예. 이 지금 그때 당시 지금 일이 벌어진 것이 예. 이 변창흠 현 장관이 예.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예. 감사까지 했던 사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다시 이걸 또 감사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이런데 이 개발 자료를 빼가지고 사전에 맹지 아무것도 없는 공땅에다 나무 심어놓고 그걸 확보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개발로 이렇게 개발하기로 됐다는 거죠. 아니, 나무를 심는 게 투기가 아니라고들 주장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서 맹지에 가서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좀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그러니까 돼서 부정선거 소송하면은 지금 소송을 아예 그 재판을 개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각급 지역 선관위 위원장들에 대한 소송과 본인도 피고로 돼 있는데 그 그죠. 소송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토부 장관도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거를 자체 조사하겠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자기가 자기가 본인의 장관 시절에 일어났고,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에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에 연루되었을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사람이 조사를 한다. 예. 어불성설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YTN이 이제 3월 9일 날 폭로를 한 게 단독입니다. YTN. LH 내부 감사 자료를 보니까 후보지 보안 취역 알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 결과가요, 처분 요구서가 20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감사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감사입니다. 2년 9개월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LH 감사 내용을 보면은 신도시 후보지 보안 실태 점검이래 가지고 추진 단계별 실질적인 보안 대책 부재, 후보지 내용에 대한 직원 이해도 부족, 뭐 신도시 제안서 등 지자체 협의 자료 관리 미흡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보고서를 작성했냐면, 보고서 작성 시점이 남양주, 하남, 인천 등 1차 발표지만 나왔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제가 또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KDI 경제정보센터 가서 보니까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 지정 해가지고 2019년 10월 14일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날 지금 그러니까 뭐 10월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창흠이 국토부 이 사장을 할 때, LH공사 사장을 할 때 기간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니까 사실상 이거 변창흠 장관이 재직 시절이네요. 사장 할 때 그때 감사를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도
보안 강화 대책 제대로 마련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야, 직원들이 이런 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4개월 동안 또 쉬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H 직원 3명이 2018년 고양 원흥지구 또 도면을 유출하고, 이게 지금 고양시도 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감사에서 사실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발견이 돼서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변창흠 장관이 예. 사장으로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솜방망이 처벌 어떤 처벌을 했길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토지주택공사법 처벌이 아니고 뭐 주의 경고만 한 거예요. 똑바로 해라 이거죠. 예. 네. 자, 여기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2조에서는 예. 그 임직원이나 직원들이 이 정보를 사용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히 경고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공사 임원이나 직원이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투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도 경고 처분을 하고 본인은 10억, 20억 이 이익을 누리면 경고 처분 자체로 여러분들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씨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대표님 이게 사실 예를 들면은 뭐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원내 입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권을 잡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이득을 취했을 때는 징역을 한 15년 때리고 아예 금융거래를 못하게끔 원천 차단을 2년 이하의 징역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처벌이에요. 약하죠. 예. 약한 처벌인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경고 처분을 하고 당사자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엄청난 수십억의 차익을 누리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살려고 하면 여러분 월급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인데 집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시기에. 근데 주택토지공사 들어가면 이 정보를 이용하면 바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사회입니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 정부의 실태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앞전에 보면 뭐 대표적인 이게 뭐 이 정권에서 부동산 가지고 해먹은 게 비리가 한두 건, 뭐 라임 옵티머스 등등 한두 건이 아닌데 일단은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이 흑석동의 주택을 시세 차익을 8.8억을 남기는데 이때도 야 내부 정보 뺀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사고 했냐. 자기는 몰랐다고 했죠. 와이프가 와이프가 다 알아서 자기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을 함구하고 사는지. 그러니까요. 집은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쩌냐면 또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뭐 서울시장 나간다고 의원직을 사퇴하니까 이 김의겸이 또 승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 돈은 돈대로 벌고. 국회의원 자리까지 해서 부총리 대우를 받고. 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제가 일본의 야쿠자가 자꾸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소멸되는 걸 찾아보니까 일본의 야쿠자들이 나이가 드니까 일단 죽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칼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시미 들고 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젊은 애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조직폭력배 단체에 들어갔을 경우는 뭐 징역도 뭐 10년 이상 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금융거래를 뭐 보험이든 뭐 자동차 보험이든 모든 금융거래를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청년들이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직을 이용해서 아니면 현재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이런 주택토지공사 임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그죠, 예.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구성되면 아예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 금융거래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야죠. 예.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 형량도 지금 2년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장국 토지주택공사법에는 2년 이하인데 이걸 한 10년 이하로 10년 이하 해도 몇십억 하면 할만하죠. 할만하죠. 한 20년으로 하죠. 20년. 20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이걸 안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전직 간첩들 이런 사람들 쭉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뭐 모니터링 하는데 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별의별 걸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모니터링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제 1, 2년, 뭐 2, 3년, 3, 4년, 5년, 10년 미만으로 갔다 오면은 사회에 복귀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맞습니다. 별을 단다는 거니까 할만하다는 거예요. 별 달고 대접받고. 그죠. 그러니까 평생에 보장되는데 10년 이상이 돼버리면은 사회 복귀 자체가 맞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손을 씻었지만은 이런 국가안보사범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비리 이런 거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맞습니다. 금융거래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본인이 얻는 이익과 그죠. 그걸 때문에 본인이 당해야 되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훨씬 더 커야만 사람들은 범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어째 해먹었다 쳐요. 뇌물을 받아 쳐. 그러면 내가 나가서 써야지 그 100억이 의미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감옥에 내 15년, 20년 있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일평생을, 평생 젊음을 다 소진해야 한다면 그 100억이 무슨 소용이 그 있겠어요? 100억을 뭐 와이프가 들고 쳤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20년 뭐 이렇게 하고 금융거래 끊어버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기독자의 통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이런 토지주택공사법에 대해서도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2년 이하 징역인데 20년 이하 징역.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까지 다 차단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범죄로 인한 수익보다 훨씬 더 인생을 완전히 소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깃털만 지금 자르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경찰이 LH 투기를 일주일 지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지금 뭐 민변하고 뭐 이런 쪽에서 이 좌파 단체들에서 이제 이 폭로를 한 거죠. 폭로하고 일주일 지나서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이거 진짜 다 도망가게끔 봐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버닝썬 사건을 보시면은 버닝썬 사건이 북한 마약 탈세, 성범죄, 뭐 경찰이 조폭한테 뇌물 받고 이런 거였는데 시간 끌다가 그냥 무혐의를 해서 이거 대통령도 야 수사하라. 국무총리까지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야 수사 철저히 하라고 대통령 총리까지 나와서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는 그 청와대에 있었던 경찰 윤총경만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른 혐의로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무혐의로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게 깃털이요. 깃털,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변창흠 장관이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으로 있던 재직 기간을 저희들이 명시한 이유는 실질적인 몸통이 누구라고요? 변창흠 장관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대로 이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거기에 처리를 했어야죠.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직무유기도 되고 이 직무유기도 되고 그리고 일종의 저희는 입을 맞추기 위한 시간을 버는 직권남용까지도 해당되고 증거인멸까지 이 세 가지 범죄가 다 해당되게 됩니다. 그 기독자의 통일에 고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주에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변창흠 장관에 대한 이제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경찰 또한 이 내용이 폭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수사를 안 했다. 특히 수사를 안 했다기보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이면 직원 내부 변창흠 장관과 지금 한국주택토지공사 관련 직원들 간에 소통이 충분히 있을 상황입니다. 한자로 여러분들 그 입구자 2개가 붙여 있는 글자를 아십니까? 그 뭡니까? 한자로. 사람들은 아주 이제
한자를 많이 연구한 분들은 아시는 한자인데 입구자가 2개 붙으면 병렬로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이게 뽀뽀할 쪽입니다. 입을 맞춘 쪽자입니다. 이미 입을 맞춘 겁니다. 입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실 증거인멸 그죠. 행위를 이제 경찰도 방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대검의 수사관이 야 이거는 그냥 꼬리 자르게 봐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시국적인 사건 그리고 정권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반드시 검찰이 대검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그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경찰이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평택에서 그 코로나 검사 받으러 보고서 갔다가 중국인이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읽어주면서 신문에 보면은 그 보건당국이 야 콧물 흘리고 저기 기침하고 해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죽었다. 뭐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읽어줬는데 평택시가 저희를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고 저기 또 뭐야 그 딸의 그 중국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명예훼손죄는 다 이제 약식명령, 그러니까 벌금형인데 벌금형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는 참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근데 그러니까 처음 봤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가지고 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 한 5-6개를 묶어가지고 네가 주한미군 철수, 뭐 고려연 방제 등등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게 그 말에 다 일리가 있냐, 근거가 있냐, 입증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입증을 못하니까는 네가 구속영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였고. 그래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기각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이 고소장 자체가 허위라는 거를 다 검찰 수사관도 인정을 했는데 또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지금 둘 다 이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대놓고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고 거기다가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누가 이 경찰이 하는 수사를 갖다가 믿겠냐는 거죠. 있겠습니까? 그 경찰이 사실은 수사를 종결권까지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의 도덕적 정당성, 도덕적 우월성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이제 모르는 분들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옛날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패서 조지고, 검찰은 불러 조지고, 판사는 방망이를 때려 조진다고. 여러분 마음껏 경찰이 오라고 하면 영장 없이 불러도 우리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가요 안 가요?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출석 요구서가 안 와도. 그리고 이미 수사는 안 가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라는 총든 권력이에요. 권력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 이걸 가고 싶지 않으면 행정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행정소송 돈 들지 시간 들지 6개월 동안 계속 소송해서 갈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있겠습니까? 근데 경찰한테 수사권 주고 수사권 종결권까지 준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경찰 국가로 완전히 이행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경찰을 저를 구속시킬 목적을 가지고서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우리 그 또 이재현 경위님께서 뭐 내가 친절하게 이름까지 말씀드리지 뭐 이 뭡니까 그 저기 6번의 방송에 거쳐가지고 2,3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소 의견서에다 적었어요. 근데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는 우리 후원금 들어오는 게 방송 한 번당 뭐 몇천 원, 만 원, 몇만 원. 첨부 자료는 몇만 원짜리 갖다 붙여놓고 그 기소 의견서는 2,300만 원 받았다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과 우리 그 범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 없는 관련성이 없는 거를 증거처럼 마치 이렇게 첨부해서 이 성상훈 대표를 이제 구속하려고 했던 이런 전례를 보면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깃털에 대해서도 수사를 미적미적 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입을 맞출
뽀뽀할 쪽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방관했다는 것. 증거인멸 공범이라고 저는 그죠.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 국토부 전 고위직 경기의원 등 3기 신도시에 60억대 토지를 보유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여당 의원들 뭐 계속 하루가 멀다고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지금 바짝 엎드린 변창흠 참담하다 죄송하다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물러나지는 않으면서 아니 그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땅 투기 LH 직원들 그 불법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땅 샀는데 땅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 지정된 것이라고요? 이거 뭐 신내림이요? 신내림? 신내림 직원이 또 있네 여기. 겨울철 묘목도 심고. 예. 여기 보시면 겨울철에 이건 한겨레가 때렸네. 얼마나 기가 차면은. 자 여러분 우리 저기 식목일은 4월 15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겨울철에 가서 묘목을 심고 그러죠? 아니 그 여러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겨울철에 땅 까보세요. 땅이 까지는가. 그 나무를 왜 심어? 어떻게 심어? 비도 안 오는데 겨울에. 꽁꽁 얼었는데. 자 그래서 저희들은 몸통을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통을 수사하려면 경찰이 수사 가능할까요? 여러분 수사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핵심 멤버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초까지는 고발장을 접수해서 변창흠에 대한 대검의 수사 의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증거 인멸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경찰청장까지도 저는 이제 증거 인멸을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공범이라고 봐야 되고 경찰청장까지도 왜 일주일 동안 그 시간 끌고 있었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 생각을 해보죠. 그 묘목을 심었다는 거는 묘목 값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묘목을 이전하면 이전 비용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돈을 2배로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죄지 딱 봐도 그 저기 악랄한데 경찰이 일주일 동안 시간 끌면서 증거인멸 시간을 줬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드루킹 그 여론 조작할 때 맞습니다. 경찰이 시간 다 끌어주면서 증거인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 거 아닙니까? 더 기가 찬 거는 내부 직원들이 전혀 여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LH 직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야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려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고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를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뭐도 안 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 쯔쯔쯔. 야 한두 달 지나면 잊혀질 거 부러우면 한두 달 지나면 이직하든가 아예 명시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투기를 한 형태들이 보면 의도적으로 쪼갰어요. 자기들을 이제 여러 공유 지분으로 쪼개서 땅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아 사는 구조로 참,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거는 상부가 개입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한두 명이 할 수가 없다고. 아파트 분양권도 챙기고, 그리고 저기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정보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줄줄 세고, 그리고 저희 국토부 LH 직원 12명 땅 투기 조사하는데 거부를 했어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왜 직원들이 조사를 거부할까요? 아니, 국토부 장관이 비호를 해주는데 수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몸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몸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당당한 거예요. 야, 너 나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 거 아닙니까? 장관도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장관 수사했으면 나를 수사해봐. 그죠? 이렇게 바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야, 장관 위에도 있을걸? 장관이 지 혼자 처먹겠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에, 장관 위에는 누굽니까? 그 청와대지. 그런 게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국토교통부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Ministry of Speculation 국토투기부 아닌가요? 국토투기부. 투기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 무슨 탄핵이 되고 나가지고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권력이 있어가 증거인멸을 하고 맞습니다. 얼굴 다 팔렸는데 어디를 도망을 갑니까? 맞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했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수사기관이 지금은 LH 직원들 하나 조사에 불러놓지 못하고 있으니 참 이 국민들 자식들 나면 LH공사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반복을 보시면요, 이게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거는 정권 차원의 게이트인데, 자 보십시오. 그 LH 내부 감사 후보지 보안 취업 하다고 이 감사를 했어요. 감사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그 적발하고도 4개월 동안 쉬쉬쉬했고. 그래서 직무 유기가 되고요. 예, 직원들이 도면 유출하고 우리 방산 비리가 이랬으면은 완전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손방망이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인데 경고만 해요. 경고하고 경찰이 이거 수사한다고 하는데 시간 끌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증거인멸. 예, 증거인멸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에서 이 국토부가 하는 건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야, 전수조사를 하면요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결과가 나오고 시간 끌기 하다가 그냥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선거가 있으면 수사는 연기됩니까? 예. 선거에서 수사 연기될 수 있는 건 후보자만이에요. 후보자만. 예.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조사를 하도록 이제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LH 직원들이 지금 다 지방 보궐선거 이번에 다 참여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시키려면 계속 구속시키고 계속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전수조사 한다고 시간 질 끌면서 중간에 선거 때문에 다 묻혀버리면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짓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의한 모든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 이미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 그 여기를 또 보시면은 이제 그 기독자유통일당 그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가 KLDP.KR. 근데 이거 요즘 이 포털에서는 검색이 안 돼요. 네, 바로 우리가 지난번 4.15 총선에서도 포털에서 철저히 기독자유통일당을 막아놨었죠. 우리 후보자도 검색이 안 되게 하고. 홈페이지 등록을 했는데 이 뭐 네이버 다음 뭐 구글은 검색이 안 되고, 주문 같은 시간에 했는데 주문 검색이 돼요. 그 희한하죠. 근데 여기 제가 성명서를 써놨습니다. 제가 부대변인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공약은 가짜 공약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써놨는데, 여러분 이거 SNS로 널리 좀 퍼뜨려 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은 4대강 수중보 환경 파괴로 철거를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환경 파괴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수중보는 강은 자연이고 보는 환경 파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바다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거 저 4대강 22조 원 들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고 비난을 했는데, 산도 파괴하고 바다도 파괴하면서 28조 6천억을 거기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부동산 투기가 또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이 가덕도 신공항 주변에 다 오거돈 일가들이 땅 샀더만. 그리고 부산에 LCT 아시죠? LCT 사건 그거 여당 야당이 다 나눠먹은 거 아닙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지도층의 부패, 그리고 공직을 맡은 자들의 부패, 이런 게 이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은요, 여러분께서 내주신 소중한 구독료 가지고 이렇게 그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저작권은 저희 다 포기합니다. 저희는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진실을 알리려고 하니까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시고 SNS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들이 버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최근에 일어난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우리 한번 다뤄봤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그 우리가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 이 부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으로 끌어가는 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금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 하니까 저녁에 이것저것 보시면서 이제 좀 그 하시면 되고,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 KLDP.KR로 가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또 많은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우리 당원분들은 또 새로운 새 집이 갔으니까 한 번씩 인사도 좀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